저도 처음에 슈프 가루를 먼저 넣고 물을 넣었는데 물 너무 많이 넣은 거예요. 한강되죠. 슈프 가루를 넣었어요. 볶으면 떡이 되죠. 다시 물을 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양이 이만해진 거죠. 안녕하세요, 수염농장입니다. 오늘은 가수 이창성님 댁에 와서 출장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는 날인데요. 먼저 가수 이창성님이 애완동물로 파충류를 키우고 있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창성님이 왜 파충류를 애완동물로 키웠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충류를 좋아하게 된 계기는 사실 강아지처럼 이렇게 교감은 이게 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건 솔직하게 안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공연이나 일단 무대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조금 집에 들어왔을 때 허한 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잡생각이 많아지는데 그때마다 이제 파충류 애들 피딩을 할 때 그때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얘 밥 주는 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잡생각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빠지게 됐는데 이게 한 마리 줄 때 집중을 하면서 줬는데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한 마리로 끝내는 시간이 너무 네. 아쉽다. 그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사실 이제 제가 처음에 데리고 온 개체가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먹는 양도 작고 이제 그 마리수도 한 마리다 보니까 너무 아쉬운 마음에 한 마리를 더 입양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다들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파충류를 더 키우면서 더 공부하면서 더 빠지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크레로 시작해서 이제 가골도 키우고 있고 리키도 키우고 있고 그리고 금박이누스도 있고 그리고 다음은 차와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 같은 뉴칼레도니아 섬에 사는 그 차와 개코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어디서 빠지셨죠? 수염농장이요. 남양주에 있는 수영농장에서 빠지셨나 보요. 진짜 저도 제 아내랑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아내를 꼬셨거든요. 네. 파충류를 키우면 참 좋다. 이제 아내가 강아지를 굉장히 키우고 싶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강아지 관리 시간이 굉장히 좀 많다 보니까 이제 일을 해서 이제 집을 비우게 되면 분리불안장에 대한 걱정도 있고 뭐 개체 케어도 있고 일이 너무 바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현대에서는 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강아지를 케어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거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애완동물은 강아지보다는 케어 시간이 적긴 하고 분리불안 장애도 없고 밥도 2, 3일에 한 번씩 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관리 시간이 진짜 적고, 그래서 바쁜 현대인에 좀 적합하다. 맞아요. 파충류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건데 짝사랑 개념이에요, 파충류는. 그러네요. 아이들이 서운하게 알아보진 못하지만 네. 저만이 또 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있고, 근데 이제 물고기야 이제 반대로 핸들리도 어느 정도 되고 수명도 길고 밥도 직접 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제가 더 많이 빠진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이제 처음에 입문을 해서 계속 점점 개체가 많아지고 지금 이제 샵까지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런 부분에 점점 빠지지 않나.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거랑 공감되는 게 밥을 줄 때 정말 그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고 그냥 얘 하나만 보고 그냥 맞아. 너무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입 벌리면서 같이 밥 주면서 슈프 줄 때 내롱내롱 하거든요. 갑자기 멍 때리고 주면 어머니 봤을 때 얘 왜 이러고 있나 싶을 정도로 같이 내롱내롱 하면서 같이 피딩도 하면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서 이제 애완동물로 저희는 이제 파충류를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국의 간을 맞추는 것보다 슈프의 농도 조절을 더 신경 씁니다. 처음에 이렇게 초보자분들이 그 슈프 농도 맞추는데 굉장히 애먹으세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슈프 가루를 먼저 넣고 물을 넣었는데 물 너무 많이 넣은 거예요. 한강되죠. 슈프 가루를 넣었어요. 볶으면 떡이 되죠. 다시 물을 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양이 이만해진 거죠. 한 마리를 먹여야 되는데 보니까 한 20마리는 먹여야 그쵸, 돼요. 그쵸. 그래서 한 마리 키우는 것보다 여러 마리 키우는 게 낫다. 맞아요. 한 번 슈프를 잘못하는 거고 많이 타고 많이 먹여야 되니까 한 마리 타기 좀 굉장히 힘들거든요. 가루 조금에 물 후다 보면 나중에 한강돼서 원래 뭐 미역국 1인분 끓였는데 한 20인분 끓이고 이러대요. 그럼요. 대참사 이러니까. 대참사죠. 처음에 슈프를 잘 못하는 그런 것도 이제 다 경험을 하셨군요. 그런 슈프를 타는 농도와 비율과 양도 수염농장 채널을 보시면 나중에 업데이트 할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창성님 댁에 와서 그럼 혹시 첫 번째로 키우게 된 개체가 있나요?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 친구는 릴리 화이트긴 한데 저는 옐로우 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네. 이 아이가 그러면 창선님이 첫 번째로 키운 그 개체입니까? 네, 제가 처음으로 데리고 온 개체인데
솔직히 데리고 올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노랗지는 않았습니다. 하였는데 약간 태닝이 된 것처럼 네. 약간 옐로우 계열로. 점점점 하얘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어디 샵이라고는 제가 상호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사실 조금 눈팅을 맞은 감이 있어요. 약간 좀 세게. 네. 왜냐면은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공부를 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때 탈기가 왔던 건데 이게 개체가 탈기가 오면 약간 하얀색으로 그쵸. 살짝 피부가 떠 있죠. 네 하얀 건데 그래서 하였던 건데 이제 그 색깔이 원래 색깔이라고 릴리 화이트가 되게 하얗다. 네네 네, 탈기가 왔는데 네. 오해를 하셨군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옐로우 릴리였던 거죠. 살짝 톤이 노란. 네 근데 아직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뭐 퀄리티랑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저의 첫 개체이기 때문에 저는 사랑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수컷인데 엄청 순해요. 근데 엄청 순하네요. 지금 성체인데 보통 네. 이런 상황에서 발정이 올 수도 있고 그 시즌이 되면 손을 물기도 하던가 맞아요. 아니면 뛰어다니기도 하던가 그런데 얘는 굉장히 순하네요. 이게 첫 개체라서 제가 핸들링을 엄청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진짜 밥도 잘 먹고 자율도 잘하고 그리고 핸드 피딩을 했을 때도 이제 끊임없이 잘 먹습니다. 그래서 속을 썩이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뭔가 더 공부를 하고 갔더라면 그런 개체긴 합니다. 그죠? 뭐 그 약간 공부라는 개념이 그거죠. 내가 어떤 취향인지 모르는데 그쵸. 먼저 이제 파충을 경험하는 단계. 네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입문할 때 내가 크레스트 게코를 보면 다양한 모프가 있잖아요. 맞아요. 달마도 있고 레드바이도 있고 트위칼도 있고 릴리도 그 릴리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색감과 아이들이 맞아요. 있어서 내가 취향을 찾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향을 찾고 나서 개체 입양을 하신다면 그래도 좀 후회를 좀 덜 할 텐데 근데 모든 입양자분들이 그런 걸 겪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저도 그랬고. 성장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죠. 성장통이죠. 네, 예방주사 좀 네. 시기에 맞았다. 네, 이 정도. 그죠. 경험을 해봐야지 제 취향도 알아가는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알고 보니 내 취향 이건데 네. 처음은 모르니까. 저도 처음에는 릴리를 엄청 좋아했는데 네. 크레를 더 키워가고 공부를 하면서 저는 요새는 트위칼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트위칼 보는 눈도 키울 겸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트위칼. 네. 좀 남성분들이 트위칼을 좋아하시는데 좀 강렬하잖아요 대비가. 그쵸. 검정색도 있고 뭐 텐저린 트위칼 같은 경우는 이제 주황색에 검정에 밑에 이제 3차 형제 이제 화이트다 보니까 딱 호랑이 같은 느낌으로 그게 굉장히 강렬해서 멋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아끼는 또 개체가 또 한 마리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 아끼는 친구 아직 개체? 성별은 뜨진 않았지만 저는 그 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 놈입니까? 네, 수컷이 그러면 돼야 되기 때문에. 수컷을 바라는 개체겠네요. 그럼요. 예. 한번 보여주시죠. 왜 남양주의 냄새가 나죠? 이 친구가 남양주의 수협 농장에서 데리고 온 친구입니다. 거기군요. 네, 거기입니다. 거기서 온 친구군요. 네, 사실 수협 농장이 아잔틱으로도 유명하지만 맞습니다. 깜둥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잔틱도 물론 너무 이뻐요. 근데 저는 거기 호떡이라는 친구한테 완전 작년에 태어났던 그 호떡이. 네, 뿅 같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름도 이 친구가 호짭입니다. 짭. 호짭. 호떡이 닮아서 커라. 네, 호떡이처럼 커라 해서 네. 호떡이를 제가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죽어도 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죽는 게 낫습니다. 저도 평생 키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이 친구는 호떡이랑 같은 부모에서 네 맞습니다. 태어난 친구를 제가 데리고 왔죠. 그래서 이 아직- 친구는 숫이 되길 바라. 지켜보시죠. 네. 아까 잠깐 본 것 같은데 천공을 지켜보시죠.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제 개인적인 트위칼도 되게 많잖아요. 그쵸. 핀트라이도 있고 네. 뭐 그냥 놀릴리 타입도 있고.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좋아하는 찢어진 형질의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라이 타입이 여러 마리가 뭐 여러 종류의 트라이가 있는데 이 친구는 트라이 익스트림 할리퀸이어서 익스트림 할리퀸이 옆에 패턴이 등까지 올라간 그리고 트라이랑 이제 컬러감을 말하는 거여서 세 가지 색을 가진 익스트림 할리퀸이다 해서 이제 트위칼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다른 핀 이제 등이 도살이 일자로 쭉 뻗어 있으면 핀에서 온 이 트라이 계열일 텐데 그럼 이 등에서 봤을 때는 이제 고속도로처럼 쭉 일자가 꼬리까지 이어진 그래서 이제 핀 트라이와 트위칼 이렇게 두 가지 개체로 일단 트라이는 나누긴 할 거예요. 그 후에는 이제 색감 이제 그런 걸 나눌 수 있고 이 친구는
멋있는 이제 수컷이 되기를. 보니까 크라운도 점점 하얀색으로 딱 자리 잡아서 네 맞아요. 점점 멋있어지고 있네요. 화이트 크라운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보기엔 머리가 지금 두상이 숫상인 것 같은데. 내가 수시될 상인가? 근데 이거 거의 바램이죠. 맞아요. 네, 이걸로 맞췄으면 네. 태어나자마자 다 성별 구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저도 성별 구분할 때 안정적으로 볼 땐 노멀 개체는 10g 이상부터 그냥 암컷이다, 아니면 그 저는 암컷 추정 개체로 확인을 하니까. 그래서 성별을 확정하기가 좀 힘들긴 해요. 이 크레스트 게코 자체가 온도 해칭으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베이비 때는 이제 미구본을 보고 7g 때도 천공이 없으면 암컷으로 크겠다 하는데, 정말 작년에 15g 이상이 됐는데 천공이 없었거든요. 가서 15g 생겼나요? 그때 배반에 좀 깜짝 놀랐죠 이제. 근데 그 분도 그 같이 확인했거든요. 천공을. 네네. 15g 아니 천공이 없어서 네. 아니 암컷 맞습니다. 그 집 가서 이제 한 2개월 뒤에 갑자기 점점 얘가 좀 두둑한데요? 이게 뭔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약간 주머니가 살짝 생겨가지고 이놈 봐라. 그때 농구로 됐군요. 이놈 봐라 됐죠. 그 녀석 다시 데려다 주십시오. 제가 다른 이쁜 아이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성별 확장하는 게 좀 어렵긴 합니다. 크레스트 게코가. 또 그게 더 매력이지 않을까요? 그쵸. 예, 지켜봐야 된다는 네. 게. 그리고 이런 아이도 이제 커가면서 점점 변하기도 하고, 그런 게 정말 좀 키우면서 재미기도 하고, 얼마나 좀 외모가 귀엽지 않습니까? 또 보면. 너무 귀여워요. 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항상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번에 그 믿음을 들어준 친구가 있어요. 들어줬나요? 그 들어준 친구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믿음에 부응한. 이제 믿음에 부응한 친구인데, 그 친구는 사실 제가 수입농장에 가서 처음으로 데리고 온 친구죠. 릴잔틱인데 이 친구는 카노입니다. 카노.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염원이 좀 많이 담겨 그쵸. 같은데. 카사노바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그 녀석인 거죠 이제. 그 녀석입니다. 네, 그 녀석. 이놈. 많이 컸네요. 엄청 많이 어이구, 컸네요. 많이 컸죠. 네. 제가 이 친구가 사실 태어나자마자 거의 데리고 왔죠.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얘가 태어났을 때도 조금 다른 개체에 비해 좀 컸어요. 되게 빅베이비로 잘 태어났어요. 네네. 2g 넘게 태어난 것 같아서 체형 자체도 되게 좋고, 태어나고 거의 첫 탈피한 후에 충식을 거의 바로 할 수 있는 그 정도. 먹성도 너무 좋고. 어쩐지 오자마자 귀뚜라미 그렇게 먹더라고요. 네. 너무 잘 커졌는데. 너무 잘 크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숫이 되길 엄청 기도했는데 이 친구는 제 소원을 이루어줬습니다.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수컷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놈이라 했어요. 그죠. 카노 그놈. 카누 그놈. 믿음의 그 친구. 믿음의 그 친구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 친구가 다 커서 또 이쁜 또 짝을 데리고 와서 네. 카누의 또 베이비를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내년쯤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릴리를. 릴리. 네. 제가 제일 아끼는 릴리입니다. 일어나봐. 지금 자고 있네. 네. 미안하다. 또. 강제 기상. 네. 야, 발색이 레드 릴리예요. 네. 레드 릴리인데. 옆에 형제 보니까. 네,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친구가 이제 10g 좀 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거의 다 덮었습니다. 진짜 보시면 완전.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얼마나 키우신 거죠 이제?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2달 정도. 네. 또 사실 이 개체를 분양해 주신 분이 파주에 계신 분인데 호호공룡이라고 있어요. 네. 사실 그렇게 안다면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샵을 운영하지는 않으시고 숨은 고수 느낌이세요. 숨고네요. 네, 숨고입니다. 릴리를 정말 잘하시고 이쁩니다. 네. 등도 새하얗게, 아주 핀도 이쁘고. 네, 다 덮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도 나중에 베이비를 또 봐야겠네요. 네, 프리리. 프리리. 그러니까 릴리 화이트는 이 안에 이제 대비된 색깔 막 검정색도 있고 레드도 있잖아요. 네. 근데 릴리 베이스 자체가 하얗기 때문에 어떤 아이를 해도 그 색감이 너무 조화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레오처럼 까만색에 흰색이어도 너무 이쁘고, 맞아요. 빨간색에 흰색이어도 너무 이쁘고. 그래서 릴리 화이트 자체가, 그래서 입문자분들이 릴리 화이트 되게 좋아하시는 것 맞아요. 같아요. 저도 릴리 화이트긴 한데 옐로우 릴리 데리고 왔죠. 첫 개체로. 네, 어쨌든
제가 제일 아끼는 넬리입니다, 이 친구. 이 친구도 네, 크면 더 이쁘겠네요. 빨리 커주길 예, 바랍니다. 잘 크겠네 엄청. 예민할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정말 이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 네, 라는 조합을 알려드린 거거든요. 진짜 영품이죠. 음식에서는 같은 거죠. 그죠? 영업 비밀 방출될 수 있어요. 대방출입니다. 대박. 여기까지 왔는데 뭐 숨길 게 어디 있어요? 네. 사실 그러면은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이거. 수염농장입니다. 출장 상담소 시간에는 파충류를 키우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을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지금 파충류를 키우는 초보 집사님, 브리더 분들, 파충류 샵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 외에 다양한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수염농장 채널에 있는 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샵으로 오셔서 대화를 나누셔도 좋고요. 아니면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뿅!